한국 나이 7세 아이입니다. 엄마의 팔을 입으로 빨거나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네요. 초등학생이 되어도 계속할까봐 걱정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결국은 하나는 이제 엄마의 팔을 빠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자기 손가락 이제 빨고 또 엄마 쭈쭈 만지고 이런 것들인데 약간 이제 구별이 되면서 비슷한 것을 다 묶어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릴게요. 일단 사실은 해결책은 아까 우리 이제 얘기하면서 나왔었어요. 우리 행동을 조절하는 방식들은 저도 이게 제지하는 행동을 이게 쓰는데 그 방법을 쓰는데 다만 그거 전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모님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먼저 찾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보이던 아이가, 그렇죠? 안 보이던 아이가 어느 순간 왜 다시 저런 행동을 보이지? 라고 하면 그것은 혹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아니면 혹은 다른 곳에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등등등 혹시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아니면 동생을 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스트레스 요소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그 스트레스 요소를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그 행동을 다시 나타나게끔 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도 그렇죠? 계속 그리고 위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행동이 없어진 적 없이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그럼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뭐 스트레스 안고 나왔겠어요? 그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특성이죠. 아이가 일단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이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 그 요소 때문에 아이가 그런 행동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세요. 일단 오진을 하면 진단을 잘못 내리면 해결책도 달라지죠. 그렇죠? 잘못되죠? 자, 그러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나 어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여기 표현도 이제 애착 이불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왜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 행동이 좋고 좋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생기면 그러면 그만큼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 대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갈 젖꼭지가 왜 생겼겠어요? 그쵸? 다른 걸 가지고 엄마의 가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사실은 수월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는 얘기는 항상 시간관념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항상 무언가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하 이게 단기간에 뚝딱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어쨌거나 해결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혹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러면 가끔 어른들이 얘기하십니다. 옛날에는 자 아까 박 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홍수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러죠. 제가 약간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자기 쫄병한테 야 XX에 올라가. 얼른 올라가. 그러고 이제 올라갑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 일 안 생기거든요. 봐봐. 응? 막 이놈 하면서 이제 해요.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가요. 자, 아이들한테는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잘못하면 트라우마 됩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냥 무조건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차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환경을 노출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자, 문제는 밖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지게 되면 엄마들이 난처해지죠. 저도 행동 제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 하면 똑같아요. 잔소리 돼요. 그렇죠? 혼내고 이런 것은 아이가 어떻게 느껴요? 거부당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지금 많이든 한국 나이든 6세나 7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들을 나이거든요. 저 다른 인지나 이런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하에 알아듣거든요. 조금 집에서 시간이 될 때 그런 행동이 벌어질 때 사전 작업은 필요합니다. 엄마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엄마가 불편해요.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너가 엄마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도 가끔씩 불편할 때가 있고 엄마가 혼자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을 때도 있고 피드백을 줘서 아이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이가 쭈쭈를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는 편하지만 엄마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많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엄마가 그런 행동들은 조금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미리 저는 사전에 약간의 암시는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엄마가 제지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아이가 오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가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저도 제스처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미리 사전 작업이 된 상태에서 밖에서 나가서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엄마가 제스처를 취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 듣고 그거를 멈춰요. 관건은 그것이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버는 개념도 있어요. 시간 버는. 우리가 아이들도 사적인 공간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지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정도에 하고 이게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훨씬 재미있는 게 많아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이게 머리가 커지면서 주변의 시선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행동이 줄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아까 쭈쭈는 사실은 16개월 아기인데 16개월 아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6개월 아기 같은 경우에는 공갈젖꼭지라든지 저희 큰애가 모유 수유를 했는데 거의 제가 해결한 게 2돌 넘어서 해결을 했어요. 아이가 돌 지나서부터 단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엄마 젖꼭지 찾고 등등등 해서 공갈젖꼭지도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 것은 한 24개월 넘어서 이제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6개월 아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살, 7살 아이들, 질문하신 분이 2분이긴 하지만 6살, 7살 아이들은 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스탠스로 가되 밖에 나가서 특히 타인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전 작업 후에 조금 이제 행동을 제지하는 방식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